네, 안녕하세요. 축자라 오너의 축덕, 주간 축덕. 처음부터 제목도 틀리네. 주간 축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좀 주간 축덕 좀 다뤄볼 만한 얘기들, 뭐 이제 컵대회 결승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좀 뭐랄까요. 좀 컵대 결승전들 좀 개인적으로는 다 노잼들이었어요. 농담이고, 좀 약간 그동안 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당분간은 뭐 유로도 있고 하니까 업데이트를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간 축덕에서 다뤄볼 얘기는 다름 아닌 이제 오늘 바로 오피셜로 이제 뜨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려오고 있었던 그 뉴스가 될 텐데, 바로 조세 무리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3년 계약이고요. 3년 계약 플러스 1년 옵션이니까 이 옵션까지 다 충족하게 된다면 2020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인터뷰부터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상당히 그 인상적인 코멘트를 또 남기게 됐는데요. 무리뉴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맨유를 그 두 가지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점이 어떤 걸 말하냐면, 지난 3년 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지난 3년을 그 이전으로 한 그 이전의 맨유의 역사,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은 잊고 싶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한 이후에 첫 번째로 가진 공식 인터뷰예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식 TV 채널 MUTV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시간은 잊고 싶다라는 말은 거의 뭐 사실상 자기가 이제 퍼거슨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너무 제가 소설 쓰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그 이전 이제 퍼거슨 감독의 그 후임자였던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과 루이 바날 감독이 정말 그 부진했던 그 시기를 보낸 거는 뭐 두말의 필요가 없는 사실이니까요. 무리뉴 감독이 진짜 이제 진정한 퍼거슨 감독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조세 무리뉴 감독에게 갖고 있는 이 오해와 편견들, 오해와 편견, 바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말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그 무리뉴 감독에 대한 오해가, 무리뉴 감독은 수비적인 축구를 많이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기록만으로도 이제 무리뉴 감독이 수비적인 축구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물론 수비적인 축구를 할 때도 있었어요. 언제?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때. 세 명의 미드필더를 예를 들어 굉장히 수비적인 캐디라, 알론소, 페페를 그 미드필더로 두면서 상당히 수비적인 라인을 또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즌을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한 것은 정말 한두 경기,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서만 이제 특별한 팀을 상대로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었고, 남은 경기들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기록한 그 득점 수가 이렇게 쭉 지금 나열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11 시즌분에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해서 2012-13 시즌까지 총 3시즌을 보냈는데, 세 번째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2-13 시즌을 제외하고는 두 시즌 다, 첫 두 시즌 모두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2010-11 시즌, 2011-12 시즌 이 첫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하고 나서 보낸 첫 두 시즌은 현대 축구 최강의 팀으로 꼽히는 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바르셀로나 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팀을 상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은 골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무리뉴 감독이 그렇게 수비적인 축구만 구사하는 감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공격적인 축구, 맨유는 전통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라고 이제 그 대부분 말씀하시니까, 가장 좋은 예로 그러면은 그 맨유의 가장 그 위대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그러면 정말 공격적인 축구만 구사한 감독이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약간 대부분의 그 맨유 팬들이 기억력이 좀 상당히 많이 짧으신 것 같은데, 2007-2008 시즌 우리가 또 바르셀로나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만났을 때, 특히 1차전 누캄프에서 어떤 경기를 치렀는지 대부분 이제 잊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맨유도 진짜 올 수비, 텐백 수비를 하면서 맨유가 완전 호날두만 원톱으로 놓고
그냥 아예 그냥 다 수비로 가라앉았었거든요. 그 경기를 대부분 다 잊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최근의 일이지만 불과 2011년 5년 전만 해도 퍼거슨 감독이 왼쪽에 박지성, 오른쪽에 안토니오 발렌시아 이 두 명의 약간 그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윙어를 두면서 수비형 윙어, 디펜시브 윙어라는 말을 오히려 창조시킨 그런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5년 전이에요. 5년 전만 해도 맨유가 이렇게 수비적인 윙어를 들고 이제 경기를 계속 치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박지성과 발렌시아 선수 둘 다 이제 공격적인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었지만 맨유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 시절 때 이렇게 수비적인 스타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에 올랐던 것을 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오고 나서 아마 대부분의 맨유 팬들이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이 역시 무리뉴 감독은 유스를 쓰지 않는다. 어린 선수를 쓰지 않는다.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난 직후부터 이제 많은 맨유 팬들이 그러한 댓글들을만 남겼죠. 이제 레시포드 어떡하냐, 마시알 어떡하냐, 뭐 이제 포스메사 어떡하냐, 링가드 어떡하냐, 다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엄청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물론 이전 팀들에서 어린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긴 했어요. 어린 선수들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첼시에서는 케네디 선수, 그 다음에 베르트란 트라오레, 그 다음에 커트 주마 선수도 영입을 했었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도 이제 라파 바란 선수 이제 영입했었죠. 외질 선수하고 디마리아도 당시에는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었으니까 그치만 이미 팀이 갖고 있던 아카데미 선수들이나 이미 팀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다른 팀으로부터 영입한 어린 선수들도 무리뉴 감독이 곧잘 활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밀란 시절인데요. 인터밀란 시절 때 이제 다비데 산톤하고 그 마리오 발로텔리를 무리뉴 감독이 기용한 것을 아마 대부분 다 그 기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비데 산톤이 당시에 그 만 17살인가 18살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어렸던 다비데 산톤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선발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어렸던 다비데 산톤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상대로 측면 쪽에서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거든요. 그걸 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알바로 모라타죠. 지금 이제 유벤투스에서 또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모라타 선수도 이제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레알 마드리드 1군 데뷔전을 치렀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무리뉴 감독과 또 링크가 되고 있죠. 여전히 모라타 선수에게는 그 무리뉴 감독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초 페르난데스 센터백이죠. 그 다음에 아단 골키퍼. 첼시에서도 이제 로프터 치크라든지 토마스 칼라시 이런 선수들이 그 데뷔전을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치렀었고요. 무리뉴 감독 그러면은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했는데 무리뉴 감독은 어린 선수를 쓰는 걸 절대 이제 주저하는 그런 감독은 아닙니다. 어린 선수들의 발전을 막는 감독도 아니고요. 그럼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선수들 한번 보도록 하죠.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이제 대표적인 선수들이 페드로 레온이라든지 세르히오 카날레스, 그 다음에 첼시 시절에도 이제 최근에 로프터스 치크, 인터밀란에서도 아르나우토비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꽃을 피우지 못한 대표적인 어린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페드로 레온하고 카날레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리뉴 감독이 영입한 선수들이 아니라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한 선수들이었어요. 이 두 선수들은. 페드로 레온하고 카날레스 둘 다 무리뉴 감독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무리뉴 감독이 영입하기 전부터 클럽이 이미 영입했던 선수들이란 말이죠. 물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감독의 그 재능이긴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굳이 원하지도 않았던 선수들이고 무리뉴 감독이 구상에도 없었는데 이 선수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이것도 좀 약간 정상적인 그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로프터치크하고 아르나우토비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두 선수 다 좀 무리뉴 감독한테 좋은 코멘트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프터치크 같은 경우는 좀 잘 뛰는 듯 보였지만 로프터치크가 열심히 뛰지 않는다. 중앙 미드필더로서 좀 활발한 특히 어린 선수잖아요. 어린 선수라면 좀 패기 있고 그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열심히 뛰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이제 경기들에서 많이 제외가 됐었고요.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경우도 어떤 코멘트를 받았었냐면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린아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르나우토비치가 인터밀란으로 갔을 때가 약 만 20살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20살의 나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본인도 성숙한 아주 어린 선수라고만은 볼 수가 없으니까 성숙한 모습도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어린아이처럼 이제 행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리뉴 감독이 많이 활용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당시에 그 트벤테에서 임대를 인터밀란으로 갈 때에도
2009-2010 시즌 인터밀란이 또 트래블을 이뤘던 시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또 그만큼 그 중요한 경기들이 워낙 많이 치러지는 시점이었으니까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어린 선수들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아르나우토비치가 완전 이적한 선수도 아니고 임대로 온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무리뉴 감독의 그 완벽한 구상 안에 들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바날 감독과 퍼거슨 감독은 유스 선수들을 쓰고 싶어서 썼던 걸까? 진짜 이 퍼거슨 감독과 바날 감독은 이 유스 선수들을 정말 원해서 쓴 거였을까? 물론 퍼거슨 감독이 대표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이제 기용하기 시작한 거 클래스 오브 92, 1992년에 이제 아카데미 졸업생들이죠. 뭐 긱스라든지 스콜스, 베컴, 네빌 형제, 니키 버트 이 선수들을 이제 쓴 걸로 유명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말한 거예요. 퍼거슨 감독이 이제 마지막 감독 진짜 흔히 말하는 말년 때 그때도 퍼거슨 감독이 진짜 어린 선수들을 쓰고 싶어서 썼던 걸까? 바날 감독이 이제 최근에 쓴 어린 선수들 뭐 래시포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포스맨사, 링가드, 조 라일리도 있었고요. 제임스 위어도 있었고요. 이 선수를 썼던 이유가 정말 바날 감독이 나는 어린 선수를 써야겠어라고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상 병동이 있었기 때문에 쓴 거였단 말이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퍼거슨 감독 아래에서 이제 퍼거슨 감독 말년 때 뛴 어린 선수들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페데리코 마케다 선수. 아스톤 빌라전 때 정말 환상적인 그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또 그 이후에 썬더랜드전에서도 역전골을 넣었었고요.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도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맨유가 부상 병동에 걸려 있고 또 피로 누적이 많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용을 했었는데 또 이 선수가 터진 거였고 피로 누적 외에 이제 퍼거슨 감독이 의도해서 어린 선수들을 썼던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칼링컵 경기들, 리그컵 경기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리그컵 경기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8-2009 시즌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주전 대부분에게 휴식을 준 다음에 마지막 리그 경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헐시티전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어린 선수들 거의 만 23세 이하 선수들을 대부분 출전시켰었고 그다음에 2009-2010 시즌 볼프스부르크하고의 그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마지막 그 당시엔 이미 16강행이 확정된 뒤여서 또 어린 선수들 그 당시에 많이 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퍼거슨 감독도 그렇게 어린 선수들을 주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제 주로 사용했던 거는 이제 퍼거슨 감독의 완전 말년 때 웰백과 클레벌리를 이제 주로 활용했었는데 이 어린 선수들을 근데 주로 활용하면서도 그다지 좋은 성적은 이제 남기지 못했었죠. 그래서 바날 감독과 퍼거슨 감독이 정말 의도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많이 쓴 감독이다. 라는 것은 이것도 진짜 좀 오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무리뉴 감독 그 영입에 굉장히 그 반가웠던 이유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좀 그 맨유도 이제 많은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 개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리뉴 감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바날 감독이 2014 시즌 2014년과 2015년 두 번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많은 영입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대부분 다 그 댓글들을 통해 말하죠. 4천억, 뭐 4,500억 쓰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바날 감독이 애초에 4천억 정도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바날 감독의 명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2014년에는 바날 감독이 막 월드컵에서 3위로 이제 끝마친 때였으니까 그때 월드컵에서 3위를 이루고 나서 이제 한창 명성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고 2015년에는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맨유를 올려놨기 때문에 물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였지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2016년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없단 말이에요. 바날 감독이 명성도 없는 상태였고 워낙 안 좋은 기록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제 5위를 기록하면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바날 감독은 이번 2016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선수들을 많이 유혹할 수 있는 그 건덕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선수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빅네임 그 감독이 네임 밸류를 갖고 있는 감독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조세 무리뉴 감독이라는 정말 그 거대한 그 감독이 오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